장대진 단장님 오셨나요? 김재봉 센터장님 시간에 김가연 팀장님 다 오셨네요. 네. 장대진 단장님 반갑네요. 시작할까요? 시간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을 맡은 우수대학교 김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자체 협력 교육의 질관리라는 주제로 네 분의 발표자께서 아주 정성스럽게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현아 부대장님께서 이제 발표를 시작하실 텐데요. 우리 세션에는 지정 토론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프론트에 계신 분들이 자유롭게 말씀을 주실 수 있거든요. 아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이현아 부대장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원광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부단장 이현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전북 지역의 농생명 과유 산업 육성 및 무형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현재 원광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금 나눠드릴 프로젝트물과 조금 다른 내용들을 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발표 내용은 사업 소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과관리 계획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 소개 및 목적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은 이 지자체와의 대학 간의 협업을 통한 상생 발전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광대학교는 전라도 익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 이제 종합대학인데 중북 익산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익산이 충청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또 전라도도 아닌 좀 애매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각보다 좀 교통 편의도 가장 많이 생각보다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원광대학교는 전라북도 혹은 남도 지역의 학생들도 많이 오지만 위쪽 지역의 서울이나 서울 경기권 학생들도 많이 이제 지원해서 입학을 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정주형 학생들보다는 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본가라든지 아니면 다시 서울 경기권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의 반려동물 산업학과 교수거든요. 저희 학과 학생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익산에서 학교 오는 친구들보다 서울 경기권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학생들도 전북 지역에 정주하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서울 경기권으로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이러한 인재들을 지역에 정주를 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특성화 사업이 원광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원광대학교는 특성화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발표를 하게 된 거는 저희 학과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부단장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 특성화 방향의 이제 전략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반려동물 산업이 많이 발달이 되고 있고, 익산 지역에 또 전라북도 지역에 그런 반려동물 산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전라도에 이제 반려동물 학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를 좀 특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이유로 반려동물 학과와 동물보건학과를 좀 특성화를 시키자 하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원광대학교는 특성화 방향에 반려동물 산업과 그리고 건강이라는 타이틀로 크게 잡게 되었고요.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2023년 전라북도는 농생명 산업수도를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생명 산업수도라고 하는 것은 이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도지사님께서 내건 공약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이 농생명 바이오 산업에는 종자, 식품, 그리고 동물 의약품 등의 이러한 농생명 신산업을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익산시는 이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라고 해서 이 농생명에 맞는 이 바이오 캠퍼스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는 반려동물 산업과 그리고 이 반려동물, 동물의약품 센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효능 안정성 평가 센터를 또 구축을 하고 있어서 이 단지를 반려동물 헬스케어 벨트라는 이 벨트로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반려동물, 특히 동물의약품 분야에 대한 벨트 구축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역 정주역 관련된 인재들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산업 쪽에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추진 체계를 마련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북 지역의 급속한 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 친화 도시를 구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산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게 되는데요.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러한 인구 절벽화의 시대를 이렇게 맞게 되면서 고령화 사회를 계속 다 대두가 이 문제점들이 대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익산시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령 친화 도시를 구축하고자 해서 이 고령 친화 도시를 구축을 할 때에는 안전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이러한 노년 안전에 다각도기와 민복학 교육을 통한 노년 안전의 전문 인력이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원광대학교는 반려동물 산업 분야와 건강 분야 그리고 노년 안전 분야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특성화 방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지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원광대학교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부기관과 그리고 지자체인 이제 전라북도와 전북의 14개 지자체의 협업 관계를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익산 소재에 있는 이런 유관기관들과 그리고 가까운 전주에 있는 이런 유관기관들 그리고 원광대학교의 가족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기관들 해가지고 지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추진위원단을 설정을 하고 추진위원단의 발족식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대학의 특성화 방향의 도출을 어떻게 했냐라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반려동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그린바이오 캠퍼스라든지 그리고 동물 헬스케어 단지 벨트 구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반려동물 혹은 동물 관련된 이제 연구 분야 이러한 분야에 이제 실질적으로 지역의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많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인재들을 이제 이제 양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이 두 가지를 이제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할 건데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은 아시다시피 산업의 규모가 되게 많이 크고 있고 방향도 되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 산업은 한 방향으로만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건강 그리고 반려동물의 창업 이런 비즈니스적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반려동물 쪽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령 친화도시 구축인데요. 익산시는 2021년 조례로 고령 친화도시 구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의 총 인구의 한 65세 이상 인구가 한 23.7%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령화 사회가 고령화된 분들이 훨씬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령화 도시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도 이제 서비스라든지 이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시니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어떤 사업을 많이 해보자 해가지고 많이 구축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선대학교도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령 친화도시 구축에 위한 노련 안전에 대한 영역을 저희가 특성화 사업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은 비전은 지역과 생생하는 생명중심 특성화 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대학의 특성화 분야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 건강, 반려동물 창업 그리고 노년 안전 이 세 가지의 분야에 이제 특성화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지역 특성화, 특화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목표는 이제 지역 산업 수요 기반 학사 구조 제도 구축과 그리고 현장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그리고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 강화 이 네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 특성화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추진 로드맵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가지고 이제 횟수로는 3차년이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 게 다들 아시겠지만 23년 10월부터 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힘들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이 중앙대학 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받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까지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입도 너무 늦게 되었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대학교 방학도 빠르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서 가장 먼저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이 특성화 전략을 세우고 그럼 이 특성화 분야에 어떻게 차별화된 교육을 개편을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D 과정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D라는 게 저도 이걸 하기 전에는 MD 과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몰랐었는데 저희 학과도 마찬가지지만 주관학과, 참여학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주관학과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참여학과 교수님들도 이 MD 과정이나 마이크로디그리라는 이 분야가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학사교육 개편을 통해서 MD 과정 이 특성화 분야를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융합적인 학사 제도를 개편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사제도 개편 시 주관학과와 참여학과들의 어떻게 융합을 어떻게 매칭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학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주변의 학과들과 함께 융합 전공을 이제 MD 과정을 신설을 하게 되었고, 신설된 이 MD 과정에 맞춰서 이제 운영 규정이라든지 개편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1년차에 이제 작년 10월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이제 전략을 추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MD 과정을 신설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차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2024년도에 이제 2년차가 들어가게 되는데 2024년도 2년차에는 훨씬 더 많은 학과들과 협업을 해서 융합 전공을 조금 더 단연차 계획으로 좀 더 확대를 시키면서 활성화를 좀 더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동물 관련 학과들 그리고 문예안전학과들 여기에서 다양하게 이제 협업을 하고 이제 융합 전공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홍보라든지 학과 학생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참여하는 학과 교수님들이라든지 학생들에게도 홍보가 필요한 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개편 중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지역 정주현 인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 실무에 좀 능한 인재로 이제 배출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수님들도 많은 좋은 역할을 해주시지만 산업체에서 제2교원으로 오시는 분들의 역할도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학연계에서 제2교원을 산업체 교원 분들을 이제 교과 과정에 같이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현장 실무의 개념을 좀 더 높여서 바로 투입이 돼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이제 전문 인력 양성으로 이제 저희가 배출을 하고자 하는 이런 교육과정을 좀 개편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계속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이제 교육과정 교육 여건 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쪽도 그렇고 문예안전 쪽도 저희가 신설학과도 껴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 개선이 빠질 수가 없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공간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좀 더 많은 좀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러한 특성화에 맞춰서 이제 현장 실무를 익힐 수 있고, 그리고 현장에 나아가서 현장과 학교가 크게 갭 차이가 없게끔 실질적으로 현장 실습을 할 수가 있는 학교의 시설을 좀 구축을 하고자 이러한 교육 여건 개선에 좀 더 힘을 쓰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도에 매년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그 시점에는 이제 자체 평가도 하고 회로 시스템을 통해서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뭐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또 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평가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회로 시스템을 다시 개선을 하는 그런 방향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 특성화를 위한 학사구조 제도 개편 계획의 첫 번째로는 이제 특성화 학사구조 개편 운영 전략인데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의 특성화를 이제 산업 구조에 따른 특성화 분야 융합 전공을 개설을 하게 되어서 반려동물 건강, 창업, 운영 안전 여기 세 개의 특성화에 MD를 신설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과정에 맞춰서 이제 규정을 정비하고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되고, 요즘에는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태어나는 강아지, 동물들이 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산업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누령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미 진작으로도 그 내용만으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문제점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과 맞춰서 전북 지역에서 잘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정주행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학사구조 제도를 개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화 분야 융합 전공에 대해서 마이크로디그리를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특성화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반려동물 건강과 창업, 운영 안전 이 세 개의 특성화 분야 중에 건강에는 이제 반려동물의 헬스케어의 전담적인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려동물 창업은 이제 우리가 보건을 제외한 나머지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노년 안전은 노인의 생활 안전이라든지 고령화 사회의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한 대체를 하기 위한 그런 인력을 이제 정주영으로 만들겠다라는 대출하겠다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학과들을 보게 되면 주관학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 관련된 학과에서는 반려동물 산업학과와 동물보건학과 이 두 개의 학과가 주관학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건강에는 원광대학교의 한약학과, 약학과 이 두 학과가 반려동물 건강 분야에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 창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시각정보 디자인학과와 경영학과 이 두 학과가 반려동물 학과와 같이 융합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안전 관련된 안전보건학과, 소방요정학과, 응급구조학과가 주관학과로 노년 안전에 대한 인지양성, 현장 실무 인지양성을 하게 되었고요. 참여학과로는 복지보건부가 참여해서 이 특성화 그 MD 과정을 융합 과정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융합해서 새로운 MD 과정을 신설을 하고, 저희가 총 12학점 중에 총 12학점을 이수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마이크로리그리 산업 분야를 이제 인증을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할 때 인증을 해주는 그러한 툴로 이제 저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졸업 시에 인증 이러한 특성화 사업 교육을 들었다라는 인증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역 맞춤형 특성화 인재 육성 계획인데, 그러면 저희 지역에 어떠한 업체가 있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 원광대학교에 어떤 인재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학과들, 이 주간 학과들만 이제 취창업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같이 지역 정주를 할 수 있는 지역 중에 지역에 같이 매칭을 해서 이제 향후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러한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을 하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인재들을 익산시 혹은 전라도 내에 이제 정주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큰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넘어간 이상 저는 여기까지 댓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조금 지나지만 어떤 질문 사항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익산 지역의 학교에서 반려동물학과에서 와서 이런저런 교육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반가운 느낌이 들었었는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그 지역 정주영 유배라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내려와서 이 교육을 받고 지역 정주보다는 사실 시장 자체가 훨씬 더 수도권 쪽이 많잖아요. 이런 반려동물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펫카페만 하더라도 경제 조건이 훨씬 더 많아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펫카페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수도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시작이 되어 있고 거기서 지금 이미 시작한 곳에서 지금 뒤따라가는 건 후불주자일 수밖에 없다. 정말 특성화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지금 이미 시작이 많이 되어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미개척 분야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향후
좀 더 안정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생각이 더 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꼭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다른 타 지역에서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익산 지역이라는 곳에 와서 생활을 하는 거지만 자기가 잡을 가지고 하는 게 꼭 본가의 근처가 아니더라도 잡을 딱 잡고 그거를 특성화시키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도화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꼭 다시 본가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착을 해서 새로운 분야를 또 개척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익산 지역이 되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런 메카라고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익산과 중간북도에서 주관하는 많은 반려동물 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공생명 구조와 산업과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들이 이런 중심부로 다시 또 이동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단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대진 단장님 오셨나요? 예. 네, 시작해 주시죠. 네, 그럼 중요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대학교 지방대학 활성화사업단의 정효진 교수입니다. 네, 오늘 대학 혁신 포럼에 참여를 해서요. 각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사업단이 또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준비한 주제는요. 대구 도심 산업단지 지역 정주형 디지털 신인류 양성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대구 도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요. 지역 정주형 디지털 신인류를 양성해 나가기 위해서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가 융합전공을 신설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4학년도 1학기 때 신설 운영되는데요. 어떠한 융합전공이 신설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융합전공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 만족도 수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융합전공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지원관리 체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비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 도심 산업단지 지역 정주형 디지털 신인류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화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분야는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가 되겠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도심 3단을 중심으로 해서 정주형 취창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정착해서 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역 정주형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학연 인적교류 제도를 마련해서 걸버넌스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지방대학 선도 모델을 창출해 나감으로 인해서요. 라이즈 교육 혁신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즉 이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를 해서요. 이 지역 정주형 융합전공을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로 나뉘어서 6개 융합전공이 신설될 계획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특성화 방향과 전략에 있어서 이 걸버넌스 협력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지자체와 대학 간의 걸버넌스 구축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지난 2017년에 대구시와 함께 관악 협력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이 대구시와 대구권 소재 17개 대학이 주도를 해서요, 지역대학 육성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저희 대학과 대구시 그리고 기관 70여 개 산업계가 손을 잡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단지 지역 정주역 인재 양성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대구시와 함께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이 특성화 분야 선정 간담회를 비롯해서요, 이 지산학관 걸버넌스 구축 협의 그리고 지산학관 걸버넌스 구축을 꾸준히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요, 이 앞으로 걸버넌스의 역할은 지역 혁신에 필요한 지역의 주 협업자로서의 위치를 앞으로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단에서는요, 이 대학과 그리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이 특성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을 했습니다. 바로 도심 산업단지와 공존하는 대학 캠퍼스를 활용해서요, 이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산업 일자리 고도화 플랫폼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심 산단 정주용 특성화 캠퍼스 전략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저희 대구 지역에는 이 도심 산업단지가 10여 곳이 넘는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나 AI 그리고 이 로봇과 같은 이 디지털 기반의 도심 산업단지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 디지털 도심 산업단지와 멀지 않은 곳에 저희 캠퍼스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이 대구 도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정착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 대구 도심 산업단지 밀착형 캠퍼스 입지 조건을 활용해서요, 이 미래 50년 지역 정주형 2050 캠퍼스를 앞으로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이틀 전에는요, 이 달성 산업단지와 멀지 않은 곳에 모빌리티 캠퍼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모빌리티 캠퍼스 출범식을 1월 31일에 가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요, 바로 모빌리티 캠퍼스 출범식 현장의 모습입니다. 당초 이 달성 캠퍼스였습니다만 이 모빌리티 캠퍼스로 캠퍼스명을 바꿔서 출범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모빌리티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을 위해서요, 모빌리티 대학을 설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와 함께 모빌리티 관련 학과를 신설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 밖에도 지역에 정착해서 기숙사 생활을 통해 이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 기숙사를 설립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저희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 사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서요,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각종 이동수단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 사회 변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주력 산업인 제조업을 넘어서요, 이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주력 산업도 재편되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에 발맞춰서요, 이 지역 사회와 그리고 지역 산업이 요구하는 이 특성화 분야 융합 전공을 신설하고 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이 특성화 분야 융합 전공을 신설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떠한 융합 전공이 신설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술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나눠서 총 6개 융합 전공이 신설 운영됩니다. 2024학년도 1학기 때부터 신설 운영되는데요. 기술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도시 융합 전공인데요. 이 교통공학 전공을 비롯한 6개 학과가 참여를 해서 미래도시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융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빌리티 소재 부품 융합 전공인데요. 이 화학공학 전공을 비롯한 이 세 개 학과가 참여를 해서 이 모빌리티 소재 부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4개 학과가 유기적으로 복합이 되어서 융합 교과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어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인데요. 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분야가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융합적으로 설계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제조 서비스 융합 전공입니다. 이 국제 통상학 전공과 경영학 전공을 비롯한 어학 관련 학과 5개 학과가 참여를 해서요,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학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과 더불어서 국제 통상학과 경영학과 관련된 융합적인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조 빅데이터 분석 융합 전공입니다. 이 경영 정보학 전공을 비롯한 3개 학과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제조업과 빅데이터 융복합 모델을 구축해서요, 저희 지역에서도 제조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융합 전공인데요. 이 영상 애니메이션 전공을 비롯한 3개 학과가 참여를 해서 이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제작 환경에 필요한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융합 전공을 앞으로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요, 저희 사업단이 꾸려짐과 동시에 교육 만족도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융합 전공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인데요. 그럼 이후에 융합 전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요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요조사 결과는 사실 얼마 전에 모두 다 이 총합이 되어서 현재 이 자료에는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응답자 특성과 신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응답자는 총 2,292명입니다. 저희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44.1%, 여학생이 55.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 만족도 조사는요, 2022년에 개발된 이 졸업생 사회 진출 현황 조사 도구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신뢰도는 이 프롬바 알파가 2.832부터 0.945까지 나타나서 신뢰도는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2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서 진행됐습니다. 이 취업과 창업 그리고 교육 만족도로 나뉘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취업 희망 직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취업 희망 직장 1순위는 51.4%로 대기업이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공공기관 공사가 31.2%로 나타나는데요. 이를 통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선호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직장 선택 중요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떠한 영역을 중요하게 고려하는가를 살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고용 안정성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미래 비전과 급여 수준이 4.19를 나타내면서 후순위를 나타내게 됐고요. 그에 반해서 전공 일치는 3.48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전공과 일치하진 않더라도 고용 안정성과 기업의 미래 비전, 급여 수준만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직장을 선택하겠다라는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일 전공이 아니라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 교과 과정을 마련해서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교육의 질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취업 희망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희망 지역 1순위는 수도권이 47.2%로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대구가 38.7%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렇게 아직까지 학생들은 취업을 하고 싶은 지역이 우리 지역보다는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해당 지역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해당 지역에 취업을 원하는 직업과 직종과 기업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해당 지역의 가족과 지인 등이 있어서가 26.6%, 그리고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충분해서가 18.1%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서 해당 지역의 평균 임금 수준이 적당에서는요 6.6%밖에 차지하지 않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해당 지역에 내가 원하는 기업과 직종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인프라만 확충이 된다면 나는 그 지역에 취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인프라 정책을 활발히 이끌어낸다면 지역 정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취업 준비를 할 때 중요한 활동은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학점관리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융합전공과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가 4.21로 2순위를 차지했고요. 이 밖에도 비교과 프로그램, 외국어 능력, 해외 연수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점관리가 너무나도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저희들은 이 융합전공 이수가 4.21로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 맞춤형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융합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밖에도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외국어 능력,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교육의 질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학의 취업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학은 어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도 사회 맞춤형 교과목 및 교육과정 신설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4.15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이 4.14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단일 전공이 아니라 지금 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 맞춤형 융합전공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를 다시 한번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 밖에도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취업과 창업 영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창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설문조사가 진행된 만큼 56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학생이 참여하진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업 희망지역 1순위는 대구가 44.6%로 1순위였습니다. 수도권이 30.4%로 나타났는데요. 이 앞서 취업 희망지역은 반대였죠. 수도권이 1순위였고 대구가 2순위였습니다. 창업만큼은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역에서 정주에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를 앞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을 그럼 준비할 때 정보를 얻는 경로는 어떻게 되는가 살펴봤더니 가족과 친인척이 23.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인터넷과 현장 실습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에 반해서 학교 창업 관련 부서를 통해서는 12.6%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대학에서 창업 관련된 전문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대학의 창업 지원 활동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창업 교과목과 교육과정이 3.95 그리고 창업 동아리 지원이 3.95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도 창업 관련 교과목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다도 이 창업 관련 교과목과 창업 동아리를 활성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과 관련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교과 개발을 앞으로 더 교육의 질 차원에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창업과 취업과 관련된 설문조사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교육 만족도와 관련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 과정 만족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다양한 전공 이수, 그러니까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이 가능하다가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양한 수업 방법, 토론이나 프로젝트, 온라인, 실험과 실습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요. 사실상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육 과정은 이론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되어서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실습 실험 유지의 교육 과정을 앞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교육 내용 만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공에 대한 전문 지식이 3.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에 반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 실무적 현장 실습은 3.58과 3.53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학생이 주도가 되어서 실험 실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의 아쉬움을 지적했는데요.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실무적인 현장 실습과 실무적인 이런 실험 실습이 부족함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점은 교육 과정을 그리고 교육 내용을 앞으로 교육 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교육 시설 및 환경 만족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도서관 자료 확보 및 이용 편의성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실험 기자재, 장비 활용도, 이용 편의성이 3.53으로 또 낮게 나타났습니다.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시설마저 학생들은 이런 실습과 실험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아쉬움을 계속 내비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험 실습 위주의 교육 과정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생 지원 및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봤습니다. 장학금 종류가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규모가 3.86으로 나타났는데요. 저희 융합전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학생들은 그런데 학생 지원 만족도에 있어서 장학금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학금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학습 의욕을 보충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와 중요도를 기준으로 그 격차를 통해서 종합해 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만족도와 중요도가 높은 영역의 학생 지원 및 행정 서비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유지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낮은 영역에는 교육 과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족도도 낮고 중요도도 낮은 영역에는 교육 내용과 교육 시설 및 환경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교육 내용과 교육 시설 및 환경 영역에 있어서 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의 질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요, 저희 융합전공을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인데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지원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취업을 시키는 전 과정에 지역 기업 인사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장 밀착형 교육과 취업 연계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있고 곧 면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면접을 진행할 때 산업체 관계자를 면접관으로 참여를 시켜서 이런 이 산업체와 연계한 선발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는요,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교수님과 그리고 현장 전문가 그리고 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 개발위원회를 운영해서요, 융합전공 이 교과목을 심의하게 되고요. 이 밖에도 학생과 교수,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학습자 몰입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지역기업 인사를 필수적으로 참여를 시켜서요,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도심 산업단지 지역 정주영 디지털 신인류 양성을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융합전공의 경우는요,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신설 운영되는 만큼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요,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대구 도심 산업단지에 정착해서 디지털 신인류로 성장해 나가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네, 부산대학교 사업단장 원수입니다. 네. 대학마다 다 융합전공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융합전공도 학생도 붙이고 학생들
학점 어느 정도 학생들은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 혹시 성과까지 보시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융합전공은 총 6개 융합전공이 신설되게 되는데요. 네, 저희들은 이 소규모 단위의 마이크로 디그리를 생각하고 있지만 2024년도 1학기 때부터는 적용하진 않습니다. 현재는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전공은 15학점, 복수전공은 33학점을 이수해야 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학생들의 신청을 제가 지금 받고 있고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나 저희 이 대구 지역은 제조업이 주력 산업이다 보니 모빌리티 소재 부품에 있어서 화학공학 전공 학생들이 거의 20명 가까이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서 반응이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미래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대구와 경북이 함께 통합이 경북 군의동이 그 통합이 되면서 신공항이 앞으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건설과 관련해서 미래 도시를 앞으로 구축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미래 도시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는 요즘 현 산업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선발 인원을 미리 충족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신청한 상태라서요. 이런 영상 애니메이션 전공, 웹툰 전공, 사진 미디어 전공, 문해 창작화 전공이 이렇게 융합적으로 참여를 해서요.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사실상 지금 6개 전공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모빌리티 소프트웨어나 제조 서비스, 제조 빅데이터 분석에도 일정 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대구시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밀고 있는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 학생들 또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둬서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조금 더 차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단장님은 아니고요. 저희 단장님은 오늘 좀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여기 사업단에 함께 하고 있는 정효진 교수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조선대 김재홍 부센터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오신 데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에서 온 김재홍 교수입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 센터장님이 발표를 해주셔야 하는데 센터장님 출장인 관계로 제가 이제 PD 교수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신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에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이름은 미래차 인구센터고요. 현재 주관 교수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다수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참여 교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100년의 미래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선도 대학이라는 대학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그 교육 개념을 굉장히 좀 중요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과 잘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현재 저희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대략 1년에 1만 명 정도의 인구 수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기업들이 산업 인력을 구하는데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 많은 지금 산업 단지에서 사업을 접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고민 끝에
광주광역시의 지금 핵심 추진 사업인 미래차와 첨단 반도체 쪽에 이제 주제를 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분야, 미래 모빌리티하고 첨단 반도체 두 분야에 대해서 융합 전공 각각 2개씩 설정을 했고요. 그 2개 융합 전공 중에 저희 이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친환경 차량 기술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분야와 자율주행 기술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분야 2가지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업들이 사실은 그 자동차 쪽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 기업들이 그 첨단 뭐 설계 기술 이런 쪽에 업체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이 아주 큰 공장이 있는데요. 뭐 예전에 저희 지역 산업이 혹은 뭐 그쪽 기업의 문제로 인해서 현대자동차로 이제 그 인수합병되면서 그 현대자동차에서 모든 이제 설계 기술과 부품 기술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주로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쪽에서 이제 부품이 만들어지고 지역 기아 자동차에서는 이제 조립만 하는 현장 인력을 많이 이제 요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품 산업이 커지지 못하다 보니까 부품 산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와 뭐 인력 소요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지역이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해결을 하고자 마침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고 지난 그 정부에서 현대자동차로부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캐스퍼 자동차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이 일단 생겼고요. 그래서 그 현장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이제 산인제 대학에서 배출되는 설계 인력에 대한 뭐 수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꿈을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으로 지역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같은 지역의 자동차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뭐 조그만 꿈을 혹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기존 자동차 생산 산업이 있다 보니까 빅그린 국가산단이라든지 뭐 진국 일반 산단이라든지 미래차 국가산단이라든지 저런 뭐 산업단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에 이제 부가가치와 그 저기 지역 정주인력이 적다는 게 이제 저희가 단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단위 도시로만 따지자면 이제 국내 제2의 자동차 생산 도시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단위 도시가 아닌 이제 사실은 뭐 지역 단위 이렇게 보자면 사실 그 생산 규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물론 기아 자동차와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있지만 특히나 이제 그 부품 산업에 있어가지고는 부품 산업에서 광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뭐 부품 자체를 광주에서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산업군이 그 차량 내장재, 뭐 금형, 도장, 뭐 라이트 부품, 뭐 이런 쪽에 간단한 부품 생산 공장 이외에는 주로 이제 저기 수도권과 경남 지역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품 기술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산업도 좀 부품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정한 중점 육성 사업으로 이제 인공지능, 모빌리티, 뭐 반도체 산업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비전 있는 사업이 이제 인공지능하고 모빌리티 쪽에 조금 포커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사회 수요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뭐 2가지 선정한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선정한 모빌리티와 첨단 반도체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의 독립적인 어떤 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되도록 이제 유도를 할 생각인데, 거기서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36학점 정도의 이수학점을 학생들에게 이수하게 하고 필수 교과목을 이제 캡스톤 디자인, 현장 실습 같은 필수 교과목을 지정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이론적으로도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도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산업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광주 전남 지역은 자동차 산업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관심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만든 뭐 정부 출연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비정 출연 연구소가 저기 왼편에 보이는 것처럼 자동차 관련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 지역에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 실제 뭐 첨단 부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식보다는 자동차 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산업 부품을 만들어내는 뭐 산업 부품을 개발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뭐 자동차 부품의 첨단 자동차 부품 개발에는 많은 뭐 실적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부품 기술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의 이제 지자체와 지역 업체들과 이제 지난 11월 9일에 73개 기관과 MOU를 체결을 하고요. 서로 협력 관계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융합전공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두 가지 그 자동차와 관련된 두 가지 융합전공 트랙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차,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전공 내용입니다. 교과목 구성은 저희가 이제 관련 사실 기업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교수들의 조언도 좀 구하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주로 이제 친환경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의 동적 시스템 혹은 뭐 전체 제어 시스템 설계, 그 다음에 뭐 전기전자, 요즘 전기 차량이 대세이기 때문에 전기전자 내용을 좀 담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쪽 이제 커리큘럼을 많이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캡스톤 디자인하고 현장 실습은 이제 필수적으로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2023년 9월에 융복합 교육센터 주관으로 융합 전공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특성화 분야 융합 전공 온라인 설명회도 2023년 11월 28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이시는 포스터와 같이 저렇게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학생들 모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생각한 부분보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이제 이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선호도 관점에서 보면 지금 그러니까 학생들 관점에서는 구산업에 대한 잘 알려진 학과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좀 많이 높잖아요. 이름이 잘 기존부터 기반 산업 관련된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이제 이런 새로운 전공에 대한 이런 것들에 조금 소극적인, 아직까지는 조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관찰이 됐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요거 이제 세월이 조금만 1, 2년만 지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전공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면 많이 개선되고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보이지가 않겠죠. 2023년 11월 22일이네요.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일자리 박람회, 자동차 관련해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고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좀 행사가 좀 재밌게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SOS 랩이라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의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직무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이제 뭐 현직자들의 조언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청취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요즘은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기업 탐방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기업에 가서 이제 뭐 자동차에 대한 뭐 일정 부분 실습을 한다든지 견학을 한다든지 그런 오픈 스튜디오들이 많이는 아니고 아직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업 탐방의 일환으로 2월 6일 날 저희가 이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 환경도 구축을 할 생각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대학들이 이미 뭐 어느 정도 셋업이 된 대학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창의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기존에 이제 자동차 기술이 완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자동차 부품의 50% 이상이 바뀌어버렸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기술 교육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스페이스가 필요할 거라고 스페이스와 이제 장비들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이게 저희 본관 뒤에 앞에 하얀 건물이 저희가 광주광역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저희가 크게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그 뒤에 보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창고로 쓰던 버려진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이제 저희가 자동차를 실제 학생들이 제작해 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제작 실습, 실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좀 창의적으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에 포커스가 맞춰진 자율주행 쪽이 있다 보니까 좀 창의 공간도 저희가 좀 깨끗하게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행스럽게도 교육 관련해가지고 기술 교육 관련해가지고 자율주행 셋업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이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학생들이 코딩한 프로그램을 이제 실제 구동해 볼 수 있는 저런 설비도 이제 저희가 갖출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캡스톤 디자인 전기 자동차 관련 혹은 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캡스톤 디자인 공모를 했더니 많은 작품들이 참여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캡스톤 디자인 작품을 지금 학생들과 같이 교수가 직접 이제 중간 보고를 중간중간에 학생들과 같이 이제 학생들이 보고를 하고 교수가 이제 기술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혹은 가이드를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곧 조금 연기될 것 같긴 한데 곧 이제 캡디데이 그렇게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와 시상을 이제 최종 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굉장히 고급 기술 내용들을 구현하겠다고 가져와서 저희가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 추진 체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장 직속으로 대학혁신위원회, 그다음에 특성화사업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기구에서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제 큰 탑 레벨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저희 이 사업을 크게 주로 이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정책연구센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기획조정실장 밑에 대학혁신사업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 운영 조직은 이제 기존에 저희 대학에 있는 운영 조직들을 거의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전담 조직으로 이제 대학혁신사업지원단 아래 미래차 연구센터와 첨단 반도체 연구센터를 이렇게 두 개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래차 쪽에서는 이제 기존 학과들 스마트 이동체 융합 시스템 공학부와 정보통신공학부, 인공지능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이런 학과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분위기는 점점 참여 학과가 늘어날 것 같다는 좋은 분위기에 이제 있고요. 사실 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질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설계된 내용을 보니까 그 일반 교수님들과 이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많은 사업 내용들이 발견이 제가 사업 계획서를 쓰지 않아가지고 그 많은 사업 내용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거 홍보만 잘하면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참여 학생과 참여 교수님들을 많이 모집을 하는데 잘 순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이제 저희 사업 진행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아까 경주 강의주신 그런 서대적으로 포커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중요한 프로를 보니까 대부분 다 서대 부분이 최근에 있는 학과들이 특히 초부에 이 학과들을 좀 더 따질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예, 그건 물론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많은 학과들이 참여를 해서 기본 그 소재부터 해서 부품 단위, 시스템 단위, 전체 차량 단위로 이렇게 라인업이 구축되는 것은 저희 희망사항인데 이제 참여 학과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님들을 이제 유도하는 게 참여를 유도하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부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 10분 정도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초당대 김가연 팀장님의 발표가 있습니다. 조금 짧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초당대학교 김가연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발표는 간략하게 제가 준비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12시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학교육 성과에 대해서 저희 이제 동교에서는 이제 2023년을 지역 친화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해로 설정을 하였고 한 해를 되게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초당대학교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소개와 그리고 2023학년도 저희 대학의 주요 추진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당대학교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은 특성화 목표가 지역 친화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이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크게 학과 구조, 학사 제도를 개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 개편,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산업체, 대학 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반을 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하고요. 1차년도는 말씀드렸던 대로 기반 구축기에 한 해를 보냈고 24년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주요 추진 성과는 저희 이제 대학은 특성화 선도학과 중심으로 단과 대학 실제로 전환 기반의 구축을 지금 2023학년도에 마련을 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 교육과정 개편, 세 번째 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 성과는 이제 첫 번째 특성화 선도 학과 중심으로 단과 대학 체제 전환의 기반을 조성하고로 이제 보시면 진학, 취업, 정주역 이렇게 학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친화형 교육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항공대학, 간호대학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혁신대학으로 단과대학으로 체제를 개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항공과 간호대학을 제외한 이제 저희가 새롭게 신설한 글로벌 혁신대학과 같은 경우는 성인 학습자의 맞춤형 학사 운영을 기반하는 목적으로 단과대학이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된 대학인 만큼 관련한 학사 운영 규정이라든지 또 성인 학습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졸업학점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이제 단과대학 체제로 개편했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대학의 이제 무경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항공대학 안에 저희가 항공운항, 드론, 서비스학과 이렇게 정비학과까지 있는데요. 그 대학들이 1학년 때에는 아이들의 전공을 선택하기 이전에 공통 전공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개의 그 소분야의 전공들을 탐색해보고 아이들이 2학년 때 정규적으로 이제 전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이제 학과 이제 제도를 지금 마련한 상태이고요. 간호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이 정주하는 간호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을 포커스를 두고 종합배움과 연계해서 실습 지원이라든지 이런 취업 지원 교육으로 지금 커스텀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제도를 마찬가지로 개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한 이제 추진 성과 뒷받침하는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지자체, 산업체, 대학 간의 협의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청의 관계자 그리고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 그리고 보건인력 양성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종합병원 관계자들 이런 부분들과 이제 각각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특성화 대학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교육 환경 그리고 교육의 질관리 제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학생 이력 관리 시스템도 아이들이 진학이 이제 되면 취업을 위한 이력 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소재한 이제 취업처로 아이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정주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고도화 체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학들에서는 이렇게 지역과 산업체 대학 간에 공유 협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각 대학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겠지만 저희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학 간에 아이들의 실습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이제 주요 입학 자원 중에 잠재 입학 자원 중에 하나인 이제 고교생들 대상으로 이제 고교생들이 기왕이면 다양한 진로 학점제라든지 고교 학점제 일환으로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교육과정 일환으로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저희 학내에 있는 이제 특성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로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의 고교와 그리고 저희 항공대학의 이제 정비학과 중점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을 병행해서 대학에 와서 직접 이렇게 전공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저희가 또래마음 이응스 서포터즈라고 해서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지만 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만 정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나가서 무한분의 소재한 그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그 지역 주민 페스티벌과 같은 일련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행사 기간에 부스를 설치해서 이제 지역 주민과 함께 이렇게 상담 활동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향후 발전 계획은 자,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기반 구축에 한 해를 보냈다면 2023년도는 저희가 발전기에 진입을 해서 앞으로 이제 라이트 체계로도 안전하게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타 사업들과 학내에 여러 재정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을 이원화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추진 성과들을 연계해가지고 공유하면서 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 친화형으로 지역에 정주하고 또 지역의 인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자리 여건이라든지 산업체 발굴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또 그런 관련해서 이제 대학에서는 그런 일자리로 또 지역의 이제 고교생이라든지 재학생들이 지역의 주력 기업에 입학을 하고 또 성인 학습자는 또 재교육의 기회를 이제 제공해서 이제 지역에 이제 그래도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을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정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팀장님이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을 텐데 시간이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를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요.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네. 부석대학교 특성화준 강대학이라 네, 안녕하세요. 추진단과 4번 사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와 지금 연계를 하시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초등대학교에 진행하는 지역 특성화 사업 부분에서 해당 학과 연계되는 학교로 정하신 건지 아니면 지역 자체에 있는 고등학교와 연계를 하는 건지. 네, 금파고등고등학교의 항공 분야의 특성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아이들에게 이제 저희 전공과 유사해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기존에 있는 지역 고교보다는 지역 고교 중에서도 저희 이제 특색에 맞는 저희 특성화 분야와 맞는 학과를 매칭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강주에 소재에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부팀장님 보내드려도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오늘 삼류형 발표 학교가 8개인데요. 8개 모두 사업 계획에서 최우수를 받은 학교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유익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부산 일정 무사히 마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네, 지방합사가 단장님. 지금 가고 차한잔 드시고 주말에 오셔서 좀 일단 여기 하시죠. 저희가 좋아요.
네. 반갑네요.